앨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한국인의 물물물물물 지성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표님 이 부분 마음에 드셨어요? 한국인의 물물물물물. 아, 너무 좋습니다. 강조법 아니에요? 강조. 네. 네네. 대표님이 오늘 또 물 가져오셨는데 네. 산뜻한 스티커로 바뀌었습니다. 이 물 옆에 붙이는. 아, 네네. 네네. 스티커. 네, 요게 이제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네. 네. 디자인 좋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잘 나왔네요.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디자이너가 아무래도 제임스 이분 누구십니까? 저 영문 네임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제임스. 시민권 되면서 제임스 경. 평상시에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썬 그러면 스펠 데플리스에서 이름 저 스페링을 자꾸 물어봐서 외국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시민권 야구시. 바꾸면서 네. 야구보. 제임스로 야곱으로 바꿨습니다. 제임스 경입니까? 아니요. 와이프 가운데 미들 네임 섞어서 이 그 회사가 와. 제임스 네. 경 코퍼레이션. 저와 와이프가 그러면 지분이 아니. 그 사모님께 50% 지분이 있습니까? 그쪽에 대표가 저는 매니저.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름을 보고 네. 여자분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 대표님이 아니고 이게 따로 있구나. 아니 저는 깜짝 네. 놀란 게 네. 저희 세 명의 공통점을 하나 찾았지 뭐예요. 네. 이 그 배우자들을 경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저도 경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네요. 회사명에 명기하고 경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희한한 일인데. 경기 나겠어요. 경기도 쪽으로는 경기 사우스도 쪽으로는 제가 그렇구나. 사모님 이름이 이렇게 회사 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멋집니다. 네.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인체의 신비, 소화기, 그러니까 그 소화기가 아니에요, 이태용 씨. 불 끄는 소화기. 그거 아니라고요. 그럴까봐. 알겠습니다. 네. 네.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듣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1년 이상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이 인체에 미친다, 어디에 미칠까 이런 거 생각을 하다가 인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이제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일단 저도 이제 이제 오랫동안 그 책자를 통해서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신비롭다. 네네. 우리가 파면 팔수록 어렵다. 경이롭다. 이런 네.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별히 이제 소화계통 쪽에는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물 자체가. 네. 근데 인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70%가 물이다. 이제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은 심장에 의해서 살아가는 심장의 펌프지. 펌프에서 살아가는데 네. 어떻게 그게 쉬지 않고 뛸까? 그렇잖아요. 너무 경이롭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흥미롭죠. 예. 네. 근데 그게 쓰면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뛰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책자를 보면서 인체에 대해서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입으로 통해서 들어간다, 또 뭐 식도를 거쳤다, 위를 거쳤다, 소장을 거친다, 대장을 거쳤다가 항문으로 이제 배출된다. 이 구조인데 네. 이 구조가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이거 책을 보면 볼수록 인체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면 간에 대해서 특별히 간에 대한 공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간은 뭐 일부가 줄어도 다시 재생이 된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재생되는 거 이렇게 그 상태를 보면 신비로울 정도로 없어도 다시 분화하고 하면서 계속 재생이 되고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참 인체는 너무 놀랍다.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면 저도 이렇게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소름이 끼치는데 이렇게 경이롭게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간땡이가 부었다. 아니,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이 계속 크지나 봐요.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읽고 계신 책을 보니까요. 네. 가져오셨어요. 뭡니까? 그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인체의 신비. 신비. 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제 책자가 한 20여 권이 이제 계속 한 20년 전부터 계속 보던 책들이 있는데 이걸 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구석구석 뭐 폐나 뭐 위나 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네. 네. 우리는 뭐 공기가 없어서 살 수 없지만 물이 없어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인체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물과 공기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소가 없으면 몇 분 내에 사망을 하는 것이고 네네. 물도 없으면 야. 며칠 내에 사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을 네. 이렇게 보면은요. 대단하십니다. 늘 이렇게 그 연구 가세요. 아니 이 직업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책을 네. 책을 손에서 떼지 않으시거든요. 네. 한 분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떠오릅니다. 그 허준 그 선생의 스승님. 유이태. 네. 그분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동의보감인가요? 네, 동의보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창조를 잘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그냥 이렇게 스톱을 하는데 네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사람은 근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입과 식도와 그다음에 위나 이 가는 거잖아요. 점점 십이지장을 거쳐서 네네. 이렇게 갈 때 사람은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사람은 뭐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 그 침 속에서 거기에 이제 그 탄수화물을 그 메가당으로 이렇게 분해시키는 그런 작용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게 되면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그 모든 음식물을 반죽을 하고 그거를 이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십이지장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십이지장 거쳐서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하는데 네네. 그래 이렇게 신비롭게 만든 것을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하고 저하고 이제 이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신비로운 거를 우리 많은 분들은 장수학을 오래오래 살기를 많이 원하세요. 누구나 다. 네. 그런데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면 그 서구식 식습관 때문에 우리가 뭐 당뇨도 생기고 비만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혈관 내 지방도 많이 끼고 막 이런 상태로 해서 어떤 운명적으로 이렇게 자꾸 몸을 병들게 하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는 이 알칼리 물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한 32년 먹었나요? 네. 예, 저는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마루타 같은. 예. 근데 그런 형태를 실험체. 먹어보니까, 예. 그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은 괜찮아. 이 물 먹어도 괜찮고, 이 음식 먹어도 괜찮고, 저 음식 먹어도 괜찮아.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망가지는 것이지. 바로 표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사단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바로 만약에 뭐 독약처럼 바로 먹자마자 아프다면. 뭐 토하거나 뭐 바로 피가 난다거나 바로 사망을 한다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서서히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무감각해지죠. 무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모의 몸속에 통해서 아기를 출산을 시켜줬는데 건강하게. 근데 식습관 문화가 나쁜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음식을 먹이냐에 따라서 아기가 비만도 됐다가 너무 못 먹으면 마르기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소위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고 하면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것도 청지기로서 잘 양육하라 그런 것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느끼는데 실제로 그 삶에는 이놈의 새끼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놈, 어떡할 놈 막 이러면서 사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화가 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나게끔 해주셨는데
어떤 물을 먹느냐, 좋은 물을 먹느냐, 나쁜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체는 거기서부터 갈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남들한테 표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뭐 듣던 안 듣던 인식하시던 안 하시던 그거는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는 만큼의 지식은 자꾸 이렇게 공급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제까지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삶에 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야 이런 지식을 다 오픈하고 다 많은 분들이 인지해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더욱더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물에 대해서 자꾸 권장을 드리고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뭐 제품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그분의 여건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인데 많은 분들은 정수기는 있으니까 뭐 이 물 먹거나 저 물 먹거나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세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 스스로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마부가 목마른 말을 내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이 고개를 숙이고 거기다 입을 넣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지 마부가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 방송을 통해 KTN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이 달라스에 훌륭하신 분들 전문가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뭐 치과 의사분도 나오시고 좋은 말씀도 뭐 보험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그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막 하세요. 근데 듣는 저희들로서는 또 누구 나와서 얘기하네 그냥 이런 식으로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듣는 밭이 좋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걸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숄츠에서 들었던 거와 이렇게 결부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잔이다, 글래스라고 봤을 때 우리 몸을 우리가 담는 잔이다, 용기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고 거기다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항아리가 있는데 어떤 거는 2조 백자예요. 잘 관리된. 근데 거기에 그 저녁 때 우리가 만약에 침대맡에 요강이 될 수도 있고 용도가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온전하게 정말 신비한 인체를 좋은 것을 이렇게 담아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 같아요. 애타는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 해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려고 나도 나름대로 이 책을 계속 봐가면서 인터넷에서 서치해도 되지만 예전에 소위 구세대죠. 책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요즘도 책 많이 봅니다. 이 상태를 보고선 인체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서적들이 이제 한국의 종로 서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구비해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인체에 대해서도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체에 대해서 물과 인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즐겁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소홀히 하시지?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간혹가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볼 때 아직 이제 대표님만큼의 어떤 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있죠. 이제 한 반 정도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알지만 그냥 등한시하는. 그렇죠. 뭐 그 반반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점은 이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계속 이제 물과 신체와 건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방송을 주로 많이 듣는 편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시음권 두 매 그렇게 해서 매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보면 어떤 때는 이제 평일에 오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일에는 못 나오시고 또 그쪽에 비즈니스 때문에 못 나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미리 전화하셔서 평일에 오시면 어떠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셔서 오시라고. 그 대신 시간 약속을 하고 오시라고 그래요. 시간 약속해서 이렇게 다녀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쿠폰을 받는 분도 토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평일에도
오시려면은 저도 나름대로 영업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전에 전화만 주시면 평일에 나오셔도 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평일에 만약에 물을 체험을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전화만 주셔서 그러니까는 공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껏 먼 거리 나오셨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전화만 주시면 전화 예약을 해서 서로 시간 될 때 맞춰가지고 사무실에 오셔서 체험해 보시고 평일에도 그거는 가능하겠다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손다혜 교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물 섭취 생활 수칙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 어떻게 물을 마시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마시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일반 그 병원의 교수님들께서도 의대 쪽에 그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을 한 번에 이제 한꺼번에 확 마시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계속 마셔라. 그러니까 꿀떡꿀떡 원샷 때리는 게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김명기 씨처럼. 저 봐요. 꿀떡꿀떡 마셨어요. 그럼 물을 씹어 먹어야 됩니까? 씹어 먹어야 됩니까? 사실은 씹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씹어 먹으라는 말은 천천히 먹으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지금 원샷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원샷을 좀 자중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물을 과다하게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그게 쑥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신체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양가라든지 이런 몸에 있는 그런 이제 좀 그거를 씻어버릴까봐 독소도 내려가겠죠. 물론 그렇긴 한데 천천히 먹으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뭐 여러 번 나눠서 마시기 인체 신비 뭐 이런 쪽에서도 보다 보면 보이는데 그러니까 방귀가 나오는 현상 또 트름이 나오는 현상 이런 것도 몸속에 그러니까 급하게 드시게 되면 위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용량이 있잖아요.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다 어디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있지만 위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저는 위가 좀 큰 편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래서 저도 그 위에 대해서 크기 또 장에 대한 크기 이런 게 크기가 있잖아요. 위에 대한 실질적인 크기는 보통 20cm에서 25cm 정도 된다고 하지만 위가요? 팽창하죠. 그게 이제 늘어나면 얼마까지 늘어나는 거 하면 대단하죠. 80배 정도 늘어나요. 80배. 부을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전체 크기가 이제 그렇게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80배 정도. 위대합니다. 과식했을 때. 명기 씨 80배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식할 때는 그게 조그만해졌다가 그때가 되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룩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인체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소식을 하라 이렇게 왠가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효양이 있는데 그 이상을 그러니까 이것도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먹거나 이렇게 되면 위나 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우리가 가죠. 무리가 되니까. 질문이 깰 수도 있습니다.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위가 이렇게 80배 정도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배 터져 죽겠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삽니다. 배가 터져 죽는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음식을 먹고 배가 터져서 죽은 사람이 있냐고요? 사례가 있는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뉴스 본 것 같습니다. 너무 과식해가지고 세상에나. 배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인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자주 나눠서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하루에 4잔에서 5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다음에 음료수 대신에 미네랄의 풍부한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미네랄 워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미네랄이 인체의 건강과 육신과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죽은 물을 먹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상 뭐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거는 포도당으로 변화시켜주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화시켜서 어차피 그거는 혈관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해당 세포 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거든요. 인체는. 그러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물에도 사실상 미네랄이 있는 여기에도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온화돼 있어 더욱이 흡수도 잘 되고 그런 건데 그거를 왜 버리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섭취를 하라고. 우리 몸에 필요한 거라고. 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이거 하다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물 분자가 너무나 조그맣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물이 1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네. 탄수화물 그 포도당이나 아미노아신은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일까? 물 분자보다 3배 정도 커요. 아. 3배 정도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뭐가 궁금해지는가 하면 혈관 내에 네. 그 뭐 혈소판,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물에 비해서 크기가 얼마나 할까? 얼마나 클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 5배. 5배. 10배. 아닙니다. 200배, 300배, 크게는 몇 천 배가 커요. 3,000배 이렇게 막 물보다요. 물 그 분자보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나노라고 표현하죠. 네, 나노. 너무나 작은 입자. 네네네. 예, 나노로 따져도 0.000 얼마. 이거 해서 환산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백혈구와 적혈구는 일반 물 분자의 크기보다 제가 아까 이제 하면서 200배? 7,000배라고 했던가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 보면 물을 그 모래알 하나로 표현했을 때 백혈구와 적혈구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모래알 하나가 물이라고 했을 때 백혈구와 적혈구 그 하나의 크기는 보통 바위돌? 7m. 그러니까 예, 일반 하우스 하나, 조그만 하우스, 원베드룸 이렇게 되고 또 아까 내가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서 다 걸러버리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예. 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크구나 생각보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혈관 내에 있으니까 다 고마고마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챗GPT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과 백혈구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네. 그럼 그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그런데 물 속에 미네랄이 있는 것은 그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그거는 크기가 얼마나 할까? 물 분자 크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필터를 요구할 때 어디까지 걸르게 되면 그러니까 중공사막 필터라고 하는 그런 자체는 미네랄과 물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역삼 투합 방식에 대한 필터는 물 분자만 통과시키고 고유의 미네랄까지 통과를 못 시키게끔 하니까 물 분자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조금 더 큰데 미네랄이.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압력을 줘서 강제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3에서 5%만 들어가고 역삼투합 방식은 3에서 5%만 들어가고 95%가 드레인으로 빠지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배수 그쪽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물의 낭비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물속에 미네랄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가 되면 그 필터는 미네랄까지 걸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작은 입자까지를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순수한 물만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것처럼 직결식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필터를 이게 촘촘하게 최대한 촘촘하게 써서 깨끗한 물을 나는 마셔야지 그러니까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불순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될 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물 분자보다 월등히 크죠. 월등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공사막 정도에 대한 물 분자 크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회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삼투합 방식에 대한 정수기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물을 수도 직결식으로 해서 나오는 정도의 압력으로는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프레셔를 줘야 그 물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통에다가 고여놨다가 뜨겁게 됐다 차갑게 됐다 거기서 빼먹는 경우고 그 물이 다 빠지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거기를 다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는 방식이 거예요. 좀 다 다르군요.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 수도 직결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수압 정도만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네. 미네랄과 물을 통과할 수 있는 물, 그게 건강한 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물 이제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깨끗한 물을 드시기 위함이다. 근데 거기에는 깨끗한 물 속에는 미네랄이 포함된 물이 있고 깨끗한 물 그 표현에는 미네랄이 없는 물이 있는데 네.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H2O만 통과한 나중에 설명드린 그 물은 우리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인체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갈증 해소 외에는 네. 인체 건강에 영양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깨끗한 물을 두 종류로 볼 수가 있겠네요. 미네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또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많은 미국 분들이 한국 분들은 우리가 그 물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조금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외국 분들은 네. 인식이 없대요. 그냥 설치를 안 하고 네. 그냥 수돗물 마신대요. 그냥 그 수도 우리가 그 설거지 할 때 쓰는 물 있잖아요. 요리할 때 쓰는 물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냥 컵에 마신대요. 그러면 거기에는 미네랄은 있지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수도에는 네. 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수장을 거쳐서 소독약이죠. 소독약. 소독약을 왠가 하면 정수장에서 염소. 염소에서 터졌어요. 짐승의 염소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네. 아니 그냥 진지하게 잘 듣고 있는데 염소에서 눈이 마주쳐서 그러니까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정수장에서는 네. 모든 공정을 거쳐서 불순물들을 다 걸러낸 다음에 네. 마지막 공정에 타는 게 소독약이에요. 염소를 타고 그게 각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 왠가하면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가는 그 배관은 어떤 동네는 100년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50년 된 것도 있고 어떤 70년 된 것도 있고 배관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녹슬었겠지. 그래서 그 안에는 각종 그 대장균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정수장에서는 나름대로 깨끗한 물을 만들었지만 염소를 타서 가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보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각 가정에서는 염소를 그러니까 사람이 소독약을 그냥 먹게 되면 트리할로메탐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 암을 만드는 인자를 먹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마세요. 그래서 조그만 필터라도 거쳐서 마시라는 거고 그 염소가 한 방에 예를 들어서 한 스푼 두 스푼씩 먹게 되면 금방 몸이 상하겠죠. 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조금씩 섭취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냥 먹는 거라고요. 실은 안 되는데. 그 외국 분들은 계속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자연의학을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쪽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네. 그러면 예방적 차원으로 갈 거냐? 그냥 좋지 않은 차원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서양식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디 염증이 생겼다, 부러졌다, 뭐한테 그럴 때는 기부스를 해거나 그런 데서는 필요로 해요. 그런데 네. 동양의학은 대부분이 그거는 서서히 보완해줘서 스스로 면역을 스스로 치유하는 형태 쪽으로 가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장 어디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의 판단은 누구나 다 아픈 거지만 네. 서양이 좋다, 동양이 좋다 그거는 각자의 판단 주관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또 학교나 뭐 체육관, 공공시설에 왜 파운틴이라고 하나요? 이게 왜 쭉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걸러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수돗물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정에서 대부분이 그런 필터는 설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대충 있구나 안에. 그런데 그 안에 역삼투압은 안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이유가 수도 직결식은 네. 역삼투압 필터를 쓰게 되면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물 분자도 통과가 그냥은 안 돼요. 압력을 집어넣어서 강제로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쫄쫄쫄쫄 샘물처럼 똑똑똑 떨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데서 일반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은 수도 직결식이니까 기본적인 염소나 중금속을 걸릴 수 있는 그런 필터는 내장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문이요. 지금 말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파운틴에서 edibl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학교에 거기에 화장실물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안 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르죠. 그렇죠. 거기는 염소가 있지.
그렇죠. 대장균. 그래서 네. 염소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치로 생각해 보세요. 필터를 거쳐서 마지막 필터에 염소를 거치게 되면 균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염소가 없어요. 염소까지 걸르면 네. 그 걸른 물은 염소 기능이 없으니까 거기는 대장균이 한 마리 들어가면 거기서 활개를 치면서 금방 번식을 하겠죠. 그럼 배가 아플 수도 있겠네요. 목장에서. 그렇죠. 균이 있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에 물 속에 염소가 있으면 네. 균이 존재를 못하죠. 소독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독약을 사람이 그냥 먹으면 안 되지만 그거를 먹기 전에 바로 걸러서 바로 마시면 되는데 걸러놓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이 들어가면 서식을 하겠죠. 예.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이 알칼리수에 이것도 틀림없이 그거를 거쳤으면 소독약을 걸렀단 말이에요. 네. 소독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전기분해하는 과정에 마이너스 전압, 소위 말하면 시골에서 피레미 같은 거 잡을 때 무릎까지 이렇게 걷어갖고 전기로 이렇게 잡는 분들 계시죠. 덩어리에다가 그 차저 배터리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지지는 사람 있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이렇게 고기가 지나가면 그걸 꼭 누르면 전기가 통하니까 그래서 피레미 뭐 이런 게 뜨잖아. 고기가 뜨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 이 안에 환원력이라는 마이너스 전압이 눈에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약하지만 균이 볼 때는 의학인 거죠. 대장균하고 싸울 수 있는 게 들어있군요. 네? 대장균하고 싸울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군요. 전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전기로 바로 죽이는 거죠. 살균하는 거죠, 바로. 미네랄도 들어있고. 미네랄도 통과했으니까 들어있는 상태. 마치 집에 그 전기 잡는 리펠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날파리나 모기들이 찌직 하고 이렇게 죽는 것처럼. 그것도 타 죽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균이 사멸됐다는 거죠. 죽은 시체가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죽은 시체의 그 균을 우리가 벌컥벌컥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죽어서. 없죠. 그런 관계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음식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음식도 뭐 일반적으로 육식에서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어느 쪽으로 가요. 일반 곤충으로 인해서 고기와 마찬가지 비슷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런 게 바뀌죠. 음식 문화가 트렌드가. 왜? 우리가 곤충 그런 걸로 인해서 말려서 고기처럼 육류 느낌도 좋고 건강하게 한다, 건강식이다 이런 쪽으로도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먹을 거 하나도 없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여기 물 속에 어떤 뭐 이끼가 하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쌀을 씻거나 찌개를 먹을 때 김치를 먹을 때 각종 양념을 먹을 때 거기에 모래는 없느냐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죠. 많죠. 불소도 있다고. 물로 씹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소위 식당에서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못 먹을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몸에서 대장으로 통해서 나중에 배설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너무 깨끗하게만 관리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자, 어제 이슈가 되었던 이동원 씨. 박인수 씨와 향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한국인의 물 지성구 대표님과 심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2분 정도 이제 요약하고. 알칼리 환원수기에 대해서. 네네. 이제 디테일한 사항은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시는 분에 따라서. 이 알칼리 환원수는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만성 설사, 소화불량, 위상과다, 장내 이상 발효 그거 외에 요새는 이제 통풍도 또 치유되는 사례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방송을 듣고 언제든지 오셔서 체험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평일에 사전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인의 물에서 나오는 알칼리 환원수기 정보를 알고 싶다.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는 972-567-6511번. 위치 캐롤턴 H마트, 탐앤탐스 커피숍
또 JJ 골프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네, 이웃 사촌이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2011년에 대만의 한 여성이 5시간 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했대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급성 위확장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위확장. 네. 자중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정보와 함께 나눠주신 지성구 대표님께 감사 말씀 전하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나눌게요. 네,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덥고 오늘따라 좀 선선하긴 한데요. 네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셔서 무병장수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